네팔의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악인들 사이에 트레킹의 여신으로 꼽힙니다. 지구상 어떤 곳보다 가난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이곳에는 히말라야처럼 높고 원대한 꿈을 가진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올해 24살의 네팔 아가씨 대화키. 가난한 가족을 위해 산악 가이드라는 극한 직업에 도전한 당찬 여성입니다. 줄 하나에 온몸을 의지한 채 맨손으로 엄청난 높이의 암벽을 오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전문 여성 산악인을 양성하는 암벽 등반 대회. 대회인 만큼 암벽을 오르는 속도, 참가자의 기술을 평가해 우승자를 가려냅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을 찾다가 트레킹 분야에 적성이 맞다는 것을 발견했고 산악 전문 가이드 분야에 도전하게 됐어요. 엄청난 높이를 올라야 하는 만큼 강한 체력을 요하는 직업. 고된 훈련과 피나는 경쟁. 히말라야 산맥을 누비는 전문 산악 가이드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경쟁을 이겨낸 이들에겐 청중들의 격려가 쏟아집니다. 이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여성들, 그 대가는 산악 전문 가이드라는 빛나는 졸업장입니다. 2년간의 도전이 결실을 맺는 순간, 대화키의 얼굴에도 웃음과 함께 만감이 교차합니다. 쓰리 시스터즈 트레킹 여행사가 마련한 이 행사를 통해 10년 동안 300여 명의 여성 전문 산악 가이드가 탄생했습니다. 등반 대회는 가이드들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새로운 교육과 직업의 기회도 줄 수 있고 네팔 산악 관광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당당히 사회의 한 일원으로 거듭나는 여성 가이드의 탄생을 지켜본 주민들. 이들은 그들을 응원하며 고단한 여성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여성들에게도 가이드들의 노력을 전해주고 싶어요. 내 딸들이나 주변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멋진 여성 가이드에 도전해보라고 진심으로 조언해주고 싶어요. 트레킹 시즌이 시작되고 대화키도 산행을 준비합니다. 높은 산을 관장하는 시바신에게 자신과 여행객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행에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챙깁니다. 험한 산행을 이끌어야 할 가이드니만큼 준비하는 과정은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태초의 자연 그대로를 간직한 미지의 땅. 영혼과 감성을 충분히 설레게 하는 마력을 지닌 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인 만큼 가이드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긴 트레킹 내내 단순 길잡이가 아닌 여행자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 여성들이 오르기에는 조금은 험한 길, 힘도 들 법한데 마냥 즐거워 보입니다. 어느새 친구가 되어버린 이들. 아마도 같은 여성이라는 게 가장 큰 힘이었겠죠. 기회가 된다면 안나푸르나에 또 오고 싶어요. 짧은 시간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장난치며 친구가 됐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놀라워요. 오래전부터 네팔 트레킹을 꿈꿔왔는데 여자 혼자 가는 것이 망설여져서 친구와 상의했는데요. 쓰리 시스터즈와 함께한 여행이 무척 환상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모두 여자라 남자에 대해 걱정할 게 없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여행에 나섰어요. 사실 그간 많은 여성 여행객들이 트레킹 도중 남성 가이드와 문제가 생겨 산행을 그만두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한 여성 가이드들 덕분에 그런 고민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이곳은 지난 99년 설립돼 여성 트레킹 가이드의 훈련과 고용을 담당하는 비정부 기구입니다. 안나푸르나 일대엔 약 10만 명의 포터와 6천 명의 가이드가 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여성 가이드는 300여 명. 모두 네팔 여성교육센터에서 탄생했습니다. 4주간의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하며 숙련된 여성 가이드를 키워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언어 소통은 필수인 만큼 꽤 많은 시간을 영어 교육에 할애합니다. 산에서 좋은 인솔자가 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여행자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때에 따라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서 이런 다양한 교육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레킹 시즌이 끝나면 가이드들은 틈을 내 가족들을 찾습니다. 대부분 산악지대라 가까운 거리도 좋기 하루가 걸립니다. 제대로 된 도로나 대중교통이 없어 기껏해야 공사 차량에 의지하거나 그마저 없을 땐 걷고 또 걷기를 반복. 이른 아침에 출발해도 해질녘에나 집에 도착합니다. 엄마 나왔어. 아휴, 오늘하고 힘들었지?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 모처럼 만난 엄마에게 진정한 가이드가 된 기쁜 소식부터 힘들었던 일까지도 남김없이 털어놓습니다. 한결 자신감을 찾은 대화키. 하지만 곁에서 보살펴주지 못하는 엄마는 늘 걱정뿐입니다. 딸이 가이드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독립심도 가질 수 있어서 기뻤고 지금은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어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오빠나 동생들 교육비도 보태주고요. 대화키에게 가이드라는 직업은 돈을 벌고 스스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힘과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동생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대화키에 대해서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동생이 영어도 하고 가이드 일도 잘 배우고 있어서 너무 대견합니다. 주위 사람들도 남자들이나 할 법한 가이드 일을 대화키가 당당히 해내고 있고 수입도 좋아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주민들의 인식까지 바꿔놓은 이런 변화는 사회적 기업인 쓰리 시스터즈 트레킹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럭키, 디키, 니키 세 자매가 1994년 설립한 히말라야 트레킹 여행사는 포카라 지역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트레킹을 통해 삶을 바꾸고 싶어하는 모든 여성들의 것입니다. 여성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종교적 전통과 가부장적인 사회구조가 공고한 네팔에서 이들 자매는 용기와 인내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얘기는 입과 입을 타고 세계 언론으로 알려졌고 UN 회의에선 여성과 빈곤, 관광 분야에 대한 성공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네팔 사회의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여자들이 직접 일하고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가 네팔에선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여행업계에서는 다들 이상하게 쳐다봤죠. 네팔이 남성 중심 사회라 여행업에도 큰 영향을 받았고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산악여행 쪽은 특히 남성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질 수 없었습니다. 사회나 남성들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은 실력을 기르는 길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 결과 남들에게 인정받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세 자매와 함께한 젊은 가이드들은 하나둘씩 독립해 네팔 곳곳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발전 가능성이 희박한 오지에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세 자매의 정신은 이들을 통해 네팔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전 국토의 90% 가까이가 험준한 산악 지역인 네팔. 농경사회의 영향으로 남아 선호 사상에 두드러지고 종교적인 편견까지 더해져 네팔 여성들은 변변한 교육의 기회조차 잡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팔의 가족 문화는 사내 아이들한테 가능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만 여자아이들은 별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대부분이 교육은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직업의 기회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인도 접경 지역은 인신매매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딸, 동생, 아내까지 팔고 있다. 믿을 사람은 없으니 스스로 정신 차리고 팔리지 말아라. 인도의 매운굴에서 일하는 네팔 여성과 소녀들은 무려 16만 명에 달하고 지금도 매달 200명꼴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부장 사회,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사회. 그러니 여성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세 자매의 도전은 일종의 모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쓰리 시스터즈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성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훌륭한 역할 모델이고 사람들은 이 일을 세 자매들의 성과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여성 권익을 향상시킬 법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법 제정은 쓰리 시스터즈 같은 단체의 활동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류 중인 법이 확정되면 여성 단체의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고 여성들의 권리도 크게 신장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핍박받는 네팔 여성들에게 일하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쓰리 시스터즈. 이들의 작은 꿈은 네팔의 운명까지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팔은 지금 뭔가가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어요. 사회를 이끌어야 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기업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당산나무 맞아. 또 물나무, 느티나무.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각자 올해 대한민국 2011년도 뭐라고 한다, 풍년이 들게끔 뭐 하자? 기도 한번 하자. 손 대면. 아이들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로 방과 후 수업을 나왔습니다. 진안의 곳곳을 둘러보며 그곳에 담긴 의미를 체험하는 아이들 속에 유독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눈에 띕니다. 61살 송선숙 씨.
있었나요? 네. 진달래는 꽃부터 피고 나서 꽃이 질 때쯤 돼서 잎이 피는 것이 진달래예요. 그리고 송 씨는 공정여행사업단 풍덩에 소속된 주민 가이드. 보시지만 10개 아이들과 함께 화전을 붙이며 꽃에 담겨진 많은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개꽃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것은 잎이 먼저 나면서 꽃이 피는 게 개꽃이고요. 이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질 때쯤에 돼서 잎이 나는 걸 참꽃이라고 하고 기억이 아마 각인되리라 이렇게 생각된 게 있지. 풍덩은 지난해 6월 진안문화의 집 향토해설사회가 기반이 되어 만든 예비적 사회적 기업 공정여행사업단입니다. 공정여행이란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인들과 소통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여행의 태도와 방식을 말합니다. 여행 중에 쓰이는 비용과 에너지가 지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공생을 추구하는 거죠. 취지대로 이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이드 교육을 합니다. 단청을 하지 않아서 더 그런 뜻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항사를 먼저 갔다가 800년 된 전나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안내문에는 400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론뿐 아니라 향토 자원을 직접 찾아 견학하고 공부하는 학습 모임도 구성이 됐고 이를 시작으로 마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마을 여행 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은 아닙니다. 그냥 마을 주민들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인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좀 더 알고 좀 더 공부를 좀 했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여행들을 좀 맞춰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와서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덕에 송선숙 씨는 틈틈이 도서관을 찾아와 마을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귀농을 한 지 5년째. 부푼 꿈을 갖고 시골로 들어왔지만 동경했던 것과 귀농 생활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때문에 귀농을 후회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송선숙 씨에게 가이드라는 직업은 삶에 또 다른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해 역사를 알면서 가이드 일을 시작하면서 되게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남을 대하는데도 이렇게 너른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의 그 품 안에서 이렇게 빠져들듯이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언뜻 보면 보통 카페와 다를 바 없지만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문할 수 있는 커피의 종류가 무려 20가지가 넘는데 이 다양한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는 다름 아닌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시각장애 2급인 이선주 씨. 희미한 시력이지만 청각과 후각, 촉각을 총동원해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만큼 의미가 있는 한 잔. 커피 가격이 3,000원대로 이제 고선으로 저렴한 편인데요. 일단 절반 50% 정도는 인건비로 투자가 되고요. 나머지 30%는 재료비 그리고 20%는 이제 뭐 기타 운영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I don't really need nobody caring for me. Just my baby, it's my baby and me. I don't need no
She's not perfect, guarantee it's still my baby. 사회생활을 하는 게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아무런 뭐라 그랬지 경제 활동을 하려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카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애를 제 스스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흑 같은 생활 속에 살던 그녀에게 이곳은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소비자들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좋은 맛과 향, 그리고 나눔이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와 같이 즉 사회의 문제들을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기업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 이것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커피 제국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커피 업계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타벅스. 미국 시애틀에서 6개 매장으로 시작해 일본, 중국까지 지금은 16,000여 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매장 수를 늘려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세계 곳곳에 도서관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가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룸트리드 대표인 존 우드. 나의 꿈은 세계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높여줘서 책을 읽게 하고 더 나아가 도서관과 학교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꿈은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99년 극빈국 아이들에게 도서관을 지어주기 위해 설립된 룸트리드가 지난해 네팔에 10,000번째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스타벅스가 사업을 시작해 첫 6년간 500개의 매장을 만들었지만 룸트리드는 같은 기간 1,000개의 도서관을 세웠고 더 놀라운 것은 이후 6년간 9,000개의 도서관을 더 세웠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기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기업은 이제 착하고 윤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윤리적 소비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비영리단체들도 점점 더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갈 것이고 동시에 기업도 사회적 기업처럼 이렇게 점점 변화되는 과정으로 저는 밟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Consider the possibilities of a wasted opportunity. The time is right for you and me.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구장 AT&T 파크. 바다 옆에 멋지게 자리한 이곳은 야구 팬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꿈의 구장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응원하는 그 속에 눈에 띄는 노란 티셔츠를 입고 관중석의 곳곳을 누비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마벤처스의 직원들. 이들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코코아와 핫도그를 판매합니다. 주마벤처스는 빈민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교육도 시켜 대학 진학 등 인생 설계를 돕는 착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모두가 분주하게 또 꼼꼼하게 채비를 합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에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을 탓하며 술과 약에 빠져 학업을 멀리했다가 주마와 인연을 맺은 지 1년 6개월. 질풍노도의 시기인 만큼 고민도 많았던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에 마음 둘 곳 하나 없었던 그에게
주마 벤처스는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아 고작 몇 잔밖에 팔지 못했지만 이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닌 열정적인 주마 벤처스의 당당한 직원으로 거듭났습니다. 능숙해진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자신의 꿈을 꾸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 분야를 경험할 수 있고 제 직업 경험을 모두 여기서 얻었기 때문에 시간 계획이나 의사소통 방법, 어떤 직업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학생들이 직접 관중석을 돌며 판매를 할 때 구장 내 부스에서는 여학생들이 커피와 음료를 판매합니다. 경기장에 있는 100개의 부스 가운데 주마 벤처스 매장은 모두 10곳. 어린 고등학생들은 이미 주마에서 판매원 생활을 경험한 대학생 선배들과 짝을 이뤄 노하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일하기 전에 매니저를 통해 훈련을 받고 어떻게 청소하고 돈을 어떻게 세는지, 어떻게 음료를 만드는지 이곳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배웁니다. 주마 벤처스에서는 모두 가까운 친구 그리고 가족 같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1년에서 2년 동안 주마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미래 목표를 수립하고 개인 발전 계획이라는 자신만의 실천 목표를 구체화시켜 갑니다. 회사는 학생들의 목표로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 대학들에 대한 정보를 비치해 학생들의 진학을 돕습니다. 저 대학에 들어가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싶고 화학기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화학 과목에서 개인 교습을 많이 받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의 목표가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연평균 400명의 청소년들이 관련 교육을 받고 야구 메이저리그 경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버는 주마 직원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며 장기적인 자립을 돕는 셈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주마 벤처스는 꿈도 희망도 없던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짜리 코코아나 커피를 팔아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곳에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재무 설계를 돕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 발전 계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직원들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주기 위한 것인데 본인들이 번 돈을 적립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한 시즌 $1,000를 벌어 저축을 한다고 하면 회사가 $2,000를 더 보태줘서 결국은 $3,000까지 저축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어난 돈은 진학할 대학의 학비로 사용됩니다. 모두가 주마 벤처스를 거쳐간 학생들입니다. 프로그램 수료자 가운데 85% 정도의 청소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이들 가운데 70%가 4년제 대학에 갔습니다. 주마 벤처스의 청소년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대학에 진학해 성공한 선배들을 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 좋은 일자리를 얻어야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이곳 주마 벤처스의 지론입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개인 발전 계좌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았고 지금까지 각 기업과 단체로부터 180억 원의 기부를 이끌어냈습니다. 가장 큰 기부를 하는 곳들은 미국은행, 시티뱅크, JP모건, 이트레이드 등 500여 개의 회사들이 있고 이 중 갭 또한 큰 후원을 담당하고 리바이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서로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젊은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 주고자 하는 관심 분야가 같습니다. 낭만 가득한 해변, 히피 문화의 발상지, 미국과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도시 샌프란시스코.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과 사고에 열려있는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른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샌프란시스코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빈민이나 홈리스,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사회적 기업. 해마다 평균 400명을 교육시켜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1986년 시작돼 25년째,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수천 개 기업 중 100대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어려울 때 나에게 모든 도움을 줘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CV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양성, 진보와 확신, 이해와 배려 등이 바로 샌프란시스코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대기업 후원 외에도 외부 펀드 투자 등 다양한 자금 확보책을 마련해 자생적 사업 모델을 배출하며 사회적 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장점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일을 하고 싶으면 CV같이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또 청각장애인을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발달장애를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도 있어서 이 모든 기업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이들에게 일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로워도 힘들어도 다 버텨온 게 이른 새벽, 창가에 불을 밝히고 분주히 떡을 만들고 있는 이곳은 사회적 기업 행복한 시루봉입니다. 이곳은 장애인 재활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쌀이 남아 소비가 안 되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9년 12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이 40, 50대 직원들로 저마다 갖은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루봉에서의 지난 1년은 그간 살아온 기억보다 행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해소된 회사예요. 예, 그래서 정말 좋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네. 우리 이제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좀 속도 세기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주부 생활만 하다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애들한테만 매이다가 내 일을 가지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총 12명의 직원들의 일부는 장애인, 또 한부모 가정을 꾸려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던 이들에게 행복한 시루봉은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삶의 안정을 찾게 해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다 쌓였던 스트레스를 여기 나와서 다 풀고 가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좋아요. 행복한 떡이 만들어지는 공간. 직원들의 표정, 말과 행동에도 넉넉함이 배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 그 사회적 기업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판로의 확보의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이제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는 이제 지역 내 9개 생협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또한 이제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저희 이제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의 그 성장의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지역 농민들로부터 구매한 로컬 푸드로 도시락을 만들어 결식 아동들의 식사를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이처럼 원주에는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 협동사회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생협회원들은 3만여 명. 이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심포지엄을 개최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의 경우 스스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죠. 햇살나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구들. 공동매장 같은 경우는 원주에 한번 적극적으로 함께.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지역에 있는 다른 사회적 기업 혹은 지역의 어떤 대한경제 조직에 있는 협동조합들이 같이 협동을 해서 서로 도와주면은 사회적 기업이 자립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제 원주 사회적 경제 블록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동대문의 화려한 조명 뒤 그림자처럼 오랜 세월을 지켜온 골목 서울 종로구 창신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옷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곳입니다. 6, 70년대 비좁은 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미싱을 돌리던 우리네 여성들의 일터. 하지만 기존의 창신동 작업장과는 조금 다른 작업실이 눈에 띕니다. 여타 작업장과는 달리 보다 활기차게 일을 하는 참 신나는 옷 봉제사들. 건물에 3, 4층 큰 유리를 설치해 채광과 통풍이 잘 되는 이곳은 봉제사와 디자이너 3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순옥 박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사들의 월급보다는 미싱사 월급이 더 많더라고요. 저희 오빠가 책정해 놓은 거는. 그래서 전 거기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교사보다 미싱사 월급이 더 많아야 되나.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노동을 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이 조금 더 분리되면은 좋은 옷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루 8시간씩 주 5일째 근무를 하면서도 보수는 다른 공장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해야 창신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봉제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민한 결과 어두운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만 하던 여타 봉제사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넓고 또 이렇게 이 아니지만 이제 그 인테리어 같은 데든가 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많고 또 이 주변에 보면은 일만한 그 우리는 회사잖아요. 주식회사 돼 있잖아요. 이런 회사 없어요. 다 그냥 작은 그러니까 그 골방 같은 데서 일을 해요.
적정 수준의 생계가 가능하고 임금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노동 환경을 보장하는 모범업체. 미신공들에게 일하는 즐거움과 권리를 찾아주고 있는 곳. 덕분에 그들 스스로도 공순이 공돌이라고 불리는 노동자가 아닌 장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무하는 여성들이 창신동에서는 극히 일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주 6일 이상 늘 야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여성 근로자는 일을 하며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들을 위해 근로자 자녀들은 물론 주변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을 구별하고 자신들만의 소통 구조를 또래 의식이 서로 상승. 비싼 사교육은 아니지만 실력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아이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교육 효과만큼은 어느 학원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참 신나는 학교. 그럼 이 교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요? 우리 여기 수다공방 교육생들, 뭐 근처 엄마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낸 돈이 모여서 그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벌써 꽤 됐잖아요. 중학교 때 그만뒀는데 지금도 계속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기부시네. 예? 그렇죠. 그때는 이제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도움을 줘야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창신동 변화의 중심에 선 참 신나는 옷의 실험. 봉제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미래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좀 더 좋은 환경에 좀 더 좋은 조건을 더 만들고 지속 가능한 이런 사회적 기업이 돼서 많은 공장, 이 지역에 있는 공장 사장들이 우리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 해서 이런 공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가는 거죠. 될 거라고 믿습니다. 충청북도 상권마을에 위치한 이 분교의 학생 수는 42명. 그런데 전교생 42명 가운데 8명을 제외한 34명이 도시에서 온 유학생들입니다. 사실 이 학교는 4년 전 부족한 학생 수 탓에 폐교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 도시에서 몰려온 유학생들 덕분에 지금은 활기가 넘쳐납니다. 교육청의 지원이 적어 낡은 건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확장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과 시골 아이들의 행복한 동거. 이런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그 한드미에 농촌 유학센터를 운영하는 마을 이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숙식 제공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고요. 또 한드미 농촌 프로그램을 또 거기서도 잘 운영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와 한드미 유학센터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길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문 앞에서 차를 타고 뿔뿔이 흩어지는 도시학교와 달리 한데 어우러져 하교를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개구리 잡기에 나서고 가위바위보를 하며 서로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이 옛 추억 속 풍경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정겨운 모습의 한드미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6년 삭막했던 한드미 마을.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옛 담장을 복원합니다. 획일적인 딱딱한 담장이 사라지고 흙과 돌로 쌓은 옛 담장. 덕분에 훨씬 정겨운 풍경이 연출됩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동참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손으로 맨 밑둥을 쥐고 그냥 딱 본대면 됩니다. 이렇게. 익대로 계산해야지 뭐 너무 옥수수 가 익나? 우마차에다 한 3우마차씩 싣고 와서 빨리 저 시골에서 성장기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아이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고 이 아이들 상당수는 이곳 한드미에 남게 됐습니다. 이런 지역의 자산을 기초로 해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단위로 해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크게 보면 사회적 기업의 일환이죠. 유학원 아이들은 한드미 농촌 유학센터에서 기숙하며 생활합니다. 시골의 정치와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 아닐까요? 아이들 덕분에 삭막했던 시골 마을에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애들이 막 여럿이서 막 몰려다니면서 자전거도 타고 막 재미있게 노는 거 보면요, 그냥 우리도 덩달아 즐거워져요, 그냥. 아유, 나는 막 들어가는 거 없고 나가는 거 없고 자대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나고 그래요. 괜찮아요, 좋아요. 요 집에 있어는 이어서 요 떠들면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공동체적인 농촌의 삶을 체험함으로써 땅의 소중함과 농업의 중요성을 체화하는 기회. 자연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감수성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의 유쾌한 시골살이 참 별걸 다 해보네요. 벌리면 빼고 거기 나머지는 모종삽으로 흙 채워주고. 선생님들이 알려준 방법을 곱씹으며 직접 감자 모종을 심는 아이들. 빠르다. 제법입니다. 빨리 안 해도 돼. 구멍을 뚫은 다음에요. 감자가 들어갈 정도로 그 다음에 흙으로 덮고 다듬어요. 전에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여기서 처음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에 이제 와서 도심 속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버리는 역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흙 속에서 벗어나도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어 아이들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때문에 유학 생활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친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도시에서 논다 그러면 아무래도 컴퓨터나 만화책이나 학원 돌아다니고 그런 거밖에 없을 텐데, 여기 오니까 동생도 생기고 형도 생기고 누나도 다 생기고, 그리고 또 주변에 선생님들이 많이 돌봐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애기들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틀에 맞춰서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내년에 좀 보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도시에서 온 이들은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유학센터는 젊은 농촌 유학 전담 교사를 채용해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한 부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 생활의 매력에 푹 빠져 귀농을 한 가족도 있습니다. 올 초 울산에서 귀농한 주창식 씨.
모두가 하나같이 자연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모든 일에 내 손이 닿아야 하는 만큼 귀농 생활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며 귀농의 진정한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일단 좋다는 거. 뭐 생활이 너무 편해요. 그렇게 우리가 틀에 짜여진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6년간의 노력 끝에 달라진 한듬이. 도시의 아이들과 청년, 가족들을 오지 두매산골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지역을 사랑하는 한 사회적 기업가의 끈질긴 노력과 주민들의 응원, 그리고 그 속에서 탄생한 마을 기업의 힘이었습니다. 어차피 도시와 농촌은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의 문제는 꼭 도시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도시의 문제는 그냥 농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을의 그런 어떤 마을 기업, 마을 사회적 기업, 마을의 무슨 어떤 농촌형 사회적 기업, 이런 공동체사들이 발전을 해야지만 도시도 안정된 도시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 기업. 작은 식당이지만 주민 스스로가 간판을 올렸고 앞으로 미래를 꿈꿔야 할 공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 밖, 다시 말해 지역이라 부르는 땅에는 국민의 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땅.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 운명을 가름할 사회적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조미료 같은 건 일절이 안 넣고 그냥 효소만 넣어가지고 맛있게 쓴 게 맛있게 드세요. 부드럽지만 강하고 반짝이지만 지속적입니다. 또 치열하지만 평화롭고 작지만 지극히 아름답기도 합니다. 착한 DNA로 무장한 사회적 기업. 우리 사회의 운명을 가를 위대한 반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Si